아침 7시. 나는 아직 꿈나라였는데 참새 2마리 때문에 잠에서 깼다. 아랫집 그 여자 너무 불쌍해. 사흘 동안이나 아무도 몰랐다니. 그러니까 말이야. 남자는 밖에서 신나게 놀고 지 마누라가 죽은 줄도 모르고 있잖아. 나는 번쩍 눈을 떴다. 잠결이 순식간에 달아났다. 참새 2마리가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그 멍청한 고양이 말이야. 이대로 가다간 나한테 쫓겨나겠어. 죽었으면 죽은 거지 뭐. 누가 평소에 우릴 그렇게 괴롭히래? 나의 첫 반응은 내가 아직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다. 내가 깨어있는 것과 흐릿한 상태 사이에서 어떤 환각을 일으킨 것이리라. 하지만 계속 듣고 있자니 내 가슴은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다. 죽은 다리에 벌써 벌레가 생기기 시작했어. 아쉽게도 우린 들어갈 수가 없잖아. 맞아, 우리 참새들이 낳은 그 많은 벌레를 다 먹어치울 수 있을 텐데.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 가자. 우리 날아가서 구경이나 하자. 이 말이 끝나자마자 푸드덕거리며 날갯짓하는 소리가 들렸다. 마침내 조용해졌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신발을 신고 베란다로 걸어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참새 2마리는 이미 3층으로 날아가 있었다. 그들은 창가에서 머리를 맞대고 속닥거리고 있었다. 내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방금 나눈 대화 내용이 생각나자 내 심장은 원인 모르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랫집 302호 사람들은 몇 번 본 적이 있다. 부부였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남자는 안경을 썼다. 꽤 얌전해 보였다. 여자는 머리가 길었다. 마르고 왜소했다. 말수가 별로 없었다. 지난주에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그를 만난 적이 있다. 당시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방금 운 것 같았다. 째깍째깍 지저귀는 소리가 내 생각을 방해했다. 참새 2마리가 갑자기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 멀지 않은 전신주 위에 멈춰 섰다. 나는 2초간 멍하니 서 있었다. 갑자기 웃음이 나왔다. 사람이 어떻게 동물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어? 최근에 계속 밤을 새워서 그럴 것이다. 잠이 부족해서 환각이 생긴 거겠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 황당한 모든 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나는 택배를 찾으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단지 내의 택배 보관소는 단 한 곳뿐이었다. 공간은 그리 크지 않아 30제곱미터 남짓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바닥에 쌓인 택배 상자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그 모습을 본 사장님이 근심 가득한 얼굴로 안에서 나왔다. 그는 택배 상자들을 옆으로 조금 옮겨서 문 앞 공간을 조금 확보해 주었다. 그러고는 불평을 늘어놓았다. 이것 좀 보세요. 이 많은 택배가 전부 한 사람 거예요. 기억하기로 아가씨도 두동이었죠. 혹시 302호 거주자 알아요? 이 수십 킬로그램짜리 고양이 모래는 원래 문 앞까지 배송해줘야 하는 건데 이틀 전에 택배 기사가 집에 아무도 없다고 해서 그냥 여기에 두고 간 거예요. 정말 짜증나네.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답장도 없고 수십 개의 택배가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내 이 좁은 가게 어디에 다 두냐고요. 여기까지 말하더니 그는 슬며시 떠보듯 물어보았다. 혹시 이따가 302호에 가서 나 대신 말 좀 전해줄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알겠다고 했다. 고마워요. 참, 수령 번호가 어떻게 되죠? 들어가서 찾아줄게요. 만 88이요. 사장님은 대답하고는 몸을 돌려 내 택배를 찾으러 안으로 들어갔다. 지금은 여름철 가장 더운 시기이다. 가게 안에 선풍기가 한 대 있었지만 별로 소용이 없는 듯했다. 불어오는 바람이 끈적거리고 텁텁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발밑에 쌓인 택배들을 바라보았다. 대부분 고양이 모래와 간식 캔들이었다. 택배 전표의 수령일란에는 탕탕이라는 2글자가 적혀 있었다. 아마 302호 여주인의 닉네임이거나 인터넷 쇼핑용 가명일 것이다. 곧 사장님이 택배 2개를 들고 나왔다. 302호한테 꼭 택배 찾아가라고 전해줘요. 나는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내 택배를 들고 자리를 떴다. 엘리베이터가 3층에서 열렸다. 나는 302호 문 앞으로 걸어갔다. 손을 들어 문을 몇 번 두드렸다. 그런데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여름철에 상해버린 고기 같았다. 강렬하지는 않았지만 맞자마자 구역질이 났다. 나는 슬그머니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더 세게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오히려 옆집 302로 문이 열렸다. 한 아주머니가 머리를 내밀었다. 잠이 덜 깬 모습으로 얼굴에는 잠을 깨운 것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다. 두드리지 마요. 안에 아무도 없으니까. 평소 같았으면 그저 평범한 불평 한마디로 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아침에 들은 참새 2마리의 대화가 떠오르자 내 마음속에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했다. 죄송한데요. 이 집 사람들 어디 갔는지 아세요? 아주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쪽은 누구? 저는 위층 402호에 살아요. 방금 아래층에 택배 찾으러 갔었는데요. 사장님이 302호에 택배가 잔뜩 쌓여서 안 가져갔다고 저보고 좀 전해달라고 하셔서요. 아주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른 몸을 밖으로 쑥 내밀었다. 위층 사람이었구나. 내 생각엔 기들 여행 간 것 같아. 며칠 동안 사람 기척을 못 봤거든. 아주머니는 분명 말을 참지 못하는 수다쟁이였다. 총각, 혹시 무슨 냄새 안 나? 나는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 내가 말해줄게. 나 요 며칠 계속 썩은 내를 맡았단 말이야. 처음에는 우리 집 하수구가 막힌 줄 알고 주방이랑 화장실을 샅샅이 다 뒤졌잖아. 그런데 알고 보니 복도에서 냄새가 제일 심하더라고. 그녀는 말을 잠시 멈추고 손가락으로 302호 문을 가리켰다. 내가 그 냄새를 따라 쭉 쫓아가 보니까 바로 이 집에서 흘러나오는 거였어. 못 믿겠으면 가까이 가서 맡아봐. 냄새가 아주 고약해. 내 생각엔 걔들이 외출하면서 쓰레기 버리는 걸 깜빡한 것 같아.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게을러. 일처리도 덤벙거리고 이대로 두면 집에 벌레가 한가득 생기지 않겠어? 여기까지 듣자 나는 번뜩 그 참새 2마리의 대화가 떠올랐다. 그들에게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아무리 여행을 갔다고 해도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볼 수는 없지 않은가? 이 말이 나오자 아주머니의 안색이 눈에 띄게 변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녀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설마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관리사무소로 전화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내가 지나치게 예민하다고 생각했다. 참견이 심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만 않았을 뿐이다. 만약 심장에 문제라도 생긴 거라면요. 혼자 집에 있다가 갑자기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당신들은 책임지는 게 두렵지도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조목조목 분석하자 관리사무소 측도 마침내 꺾였다. 그럼 사람을 보내서 확인해보라고 할게요. 10분 후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경비원 2명을 데리고 올라왔다. 중년 남자는 내 앞으로 걸어오더니 마마를 꺼내려다가 지독한 냄새 때문에 억지로 말을 삼켰다. 이 냄새가 확실히 심하긴 하네요. 그는 코를 막고 뒤로 몇 걸음 물러섰다. 401호 사시는 하 선생님이시죠? 제가 잘못 기억한 게 아니라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라고 합니다. 이 단지의 관리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상황은 잘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관리사무소에는 임의로 문을 열고 들어가 확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 서류를 작성할 때 302호의 연락처가 남아있으니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소장은 휴대폰을 꺼내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 핀 미소가 채 가시기도 전에 희미한 휴대폰 벨소리가 302호 문 뒤에서 흘러나왔다. 공기가 그 순간 얼어붙은 것 같았다. 아주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급히 2 경비원의 등 뒤로 숨었다. 요 소장은 온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이 일을 오래 해왔지만 정말 이런 일은 겪어본 적이 없었다. 집안의 전화는 계속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요 소장은 침을 꿀꺽 삼키며 의연한 척했다. 집주인. 번호가 2개 등록되어 있네요. 다른 번호로 다시 시도해보겠습니다. 그는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냈다. 그러고는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도 벨소리가 한참 동안 울렸다. 우리 모두가
아무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을 때 전화기 너머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요 소장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래서 진 선생님, 번거로우시겠지만 한번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대로 계속 냄새가 나면 주변 이웃들의 불만이 커질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말을 듣고 어떻게든 돌아와서 확인해 볼 것이다. 하지만 302호 남주인은 극도로 귀찮아하는 어투로 건성건성 대답했다. 분명히 제 마누라가 일부러 그러는 걸 겁니다. 그 여자는 이런 수법으로 절 돌아오게 만들려는 거예요. 나는 요 소장 옆에 서 있었기에 그가 하는 말이 몇 마디 어렴풋이 들렸다. 그 여자는 항상 그래요. 무슨 일만 있으면 쇼를 시작한다니까요. 당신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요 소장은 잠시 망설였다. 저희는 그래도 선생님이 돌아오셔서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금 사모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을 때 벨소리가 집안에서 흘러나왔거든요. 혹시라도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거라면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 했잖아요. 302호 남주인이 갑자기 요 소장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무척 싫어하는 것 같았다. 심지어 아내와 관련된 일은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 듯했다. 당신들이 문을 열고 싶으면 마음대로 열어요. 당신들 뜻대로 하시고 다신 나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가 뚝 끊겼다. 요 소장은 제자리에 멍하니 서서 순식간에 난감해졌다. 경비원 뒤에 숨어있던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냈다. 그럼 이 문 열 거예요? 안 열 거예요? 내가 말하겠는데 이 냄새는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빠. 만약 안에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라면 난 밤에 잠을 어떻게 자라고? 요 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아주머니를 한번 보고 또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마침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떤 결심을 내린 것 같았다. 전화 한 통 더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주 반장님, 여기 긴급 상황이 좀 생겼는데 장비 좀 챙겨서 와주세요. 네, 3층 자물쇠가 고장 났는데 집에 사람이 없어요. 안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저희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요 소장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택하지 않고 열쇠 수리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그의 대처가 이해가 갔다. 상황이 아직 확실해지기 전에 경솔하게 행동했다가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공구 가방을 맨 중년 남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복도에는 대여섯 명이 서 있었다. 그는 걸음을 멈칫하더니 요 소장 앞으로 걸어왔다. 요 소장, 무슨 일이야? 요 소장은 302호 대문을 가리켰다. 일단 문부터 열어줘. 설명은 나중에 할게. 주 기사는 공구 가방을 열어 안에서 몇 가지 도구를 꺼냈다. 그는 열쇠 구멍을 대고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구형 방화문이라 그리 복잡하지는 않았다. 가볍게 툭 젖히자 잠금 장치가 탁 풀렸다. 문이 열리는 그 순간 그 냄새가 순식간에 증폭되었다. 주 기사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얼굴 표정은 마치 무언가에 정면으로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아주머니는 더 과장되게 곧바로 헛구역질을 해댔다. 요 소장은 상황이 심각함을 직감하고 앞장서서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남은 우리 몇 명은 몇 초간 망설이다가 그를 따라 함께 들어갔다. 거실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다. 오직 복도 깊은 곳에 굳게 닫힌 침실만이 음산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요 소장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손을 문고리에 얹었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천천히 문을 밀어 열었다. 방 안에 갇혀있던 냄새가 마침내 출구를 찾았다. 마치 둑이 터진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내 눈은 매캐한 냄새에 찔려 눈물이 핑 돌았다. 시야가 흐릿한 와중에 나는 침대에 한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302호의 여주인이었다. 모든 사람이 즉시 거실로 퇴각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사람은 나였다. 빨리 경찰에 신고해요. 다행히 경찰관들이 아주 빨리 도착했다. 경찰관들과 함께 온 사람은 302호의 남주인이기도 했다. 그는 몸에 구겨진 셔츠 한 장을 걸치고 있었고 머리는 조금 헝클어져 있었다. 급하게 달려온 모양새였다. 여주인을 본 그 순간 그의 얼굴에는 아득함과 당혹감이 서렸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떠날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멀쩡했는데 왜? 곁에 있던 요 소장이 한숨을 내쉬며
낮은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보아하니 충격이 꽤 큰 모양이네요.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와이프 연락 한 번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런 모습을 누구 보라고 연기하는 건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이 굳은 얼굴로 나왔다. 신체 표면에 명백한 외상은 없습니다. 입술이 자줏빛으로 변한 것으로 보아 초기 판단으로는 중독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다. 바로 그때 나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목소리를 들었다. 나쁜 사람이 감히 또 오다니. 나는 번쩍 고개를 들었다. 시선으로 사람들을 훑어본 뒤 마지막으로 숨을 헐떡이고 있는 고양이에게 머물렀다. 녀석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평온해 보였다. 나 외에는 아무도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한 것 같았다. 진 선생님, 엄숙한 목소리가 내 생각을 깨뜨렸다. 경찰관이 302호 남주인 앞으로 걸어갔다. 저희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죠. 302호 남주인이 팍 고개를 들었다. 당신들 나 의심하는 거야. 나 요 며칠 계속 회사에 있었어. 퇴근하고 나서는 곧장 집으로 갔다고. 주변 동료들이랑 이웃들이 다 증명해 줄 수 있어. 집이라니 어느 집 말입니까? 나. 302호 남주인은 말문이 턱 막혔다. 요 소장은 단지 책임자로서 자연스럽게 같이 동행해야 했다. 그럼 이 고양이는 어떻게 해요? 나는 배가 홀쭉하게 고픈 그 고양이를 가리켰다. 여기에 그냥 두면 분명 돌볼 사람이 없을 텐데요. 우선 저희가 데려가겠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온 뒤에 본인이 직접 데려가게 하죠. 진명은 302호 남주인의 이름이었다. 나는 갑자기 방금 들었던 목소리가 떠올랐다. 직감이 내게 말해주고 있었다. 이 고양이는 어쩌면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저기, 제가 당분간 이 고양이를 돌봐줘도 될까요? 저는 위층 401호 주민인데요. 고양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어서 얼마간은 도와서 돌봐줄 수 있어요. 경찰은 고양이가 사건과 무관하다고 생각했는지 흔쾌히 동의했다. 그러고는 덧붙였다. 당분간 저희가 언제든 방문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니 여러분은 되도록 이 도시에 머물러 주시고 함부로 멀리 이동하지 마십시오. 아주머니는 여전히 가슴을 쓸어내리며 가슴을 토닥였다. 그럼요, 당연히 협조해야죠. 저희 이제 가도 되나요? 여기는 정말 너무 무서워요. 됐습니다. 모두 해산하세요. 나는 고양이를 동물병원으로 보냈다. 이틀만 더 늦었어도 아마 잘못됐을 거라고 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영양제를 좀 투여해줄게요. 스스로 일어날 기운이 생겨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면 그때 다시 데려가세요. 간호사가 떠난 후 나는 테이블 위의 고양이를 바라보았다. 녀석은 그저 조용히 누워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몸을 숙였다. 너 범인이 누구인지 아니?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녀석의 꼬리가 한 번 까딱였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널 도와줬으면 좋겠어? 한참이 지나도 아무런 대답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행히 여기에는 아무도 없었지. 안 그랬으면 분명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샀을 것이다. 그럼 푹 쉬어. 야옹아, 내가 내일 또 보러 올게. 바로 그때 가냘픈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 정말 탕탕이를 도와줄 수 있어? 탕탕이? 알고 보니 탕탕이는 302호 여주인의 닉네임이 아니라 바로 이 고양이의 이름이었다. 당연하지. 내가 도와줄게. 너 누가 나쁜 사람인지 알아? 진명의 엄마야. 둘이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 그 후에 엄마는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는데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어. 그 나쁜 남자. 엄마는 그를 볼 때마다 눈물을 흘렸어. 그들은 자주 싸웠어.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 당신이 다시 그 여자를 찾아간다면 다시는 돌아오지 마. 그 여자가 대체 어디가 그렇게 좋아? 바로 그때 수의사가 다가왔다. 고양이의 상태가 훨씬 좋아진 것을 보고 다시 한번 검사를 진행했다. 의사는 이제 큰 문제는 없으니 집에 데려가서 잘 보살피면 된다고 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탕탕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진명과 마주쳤다. 나를 보자 그의 몸이 슬쩍 움츠러들었다. 그러고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정말 우연이네요.
그러게요. 참 우연이네요. 나는 진명의 등 뒤에 또 다른 여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이가 꽤 들어 보였다. 아마 내 시선이 너무 노골적이었던 모양이다. 진명이 먼저 소개했다. 이쪽은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가 오늘 물건을 좀 챙기러 왔거든요, 엄마. 이분은 위층 이웃분이야. 나는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집으로 돌아온 후 탕탕이는 내 발밑에서 계속 울어댔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조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행히 나는 핑곗거리를 미리 생각해 두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의심을 받았을 것이다. 제가 고양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었잖아요. 돌아오는 길에 진명과 그 어머니를 마주쳤어요. 말하자면 신기한 게 이 고양이가 예전에 진명을 봤을 때는 그를 싫어하긴 했어도 그저 하악질을 하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진명의 어머니를 보았을 때는 갑자기 감정이 몹시 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고양이가 범인을 알아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300 이후 여주인이 변을 당했을 때 이 고양이도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물론 이것도 제 추측일 뿐이에요. 그냥 흘려들으셔도 돼요. 조 팀장은 반박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로 볼 때 범인은 정말로 진명의 어머니가 맞았다. 나는 다소 믿기지 않았다. 이틀 후 같은 시의 공식 계정에 통보가 올라왔다. 진명의 어머니의 본명은 최정아였다. 조사 결과 아들집 모 씨와 며느리 간의 오랜 고부 갈등으로 인해 원망이 쌓여가다가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었다. 낮의 태양은 아주 강렬했다. 바닥을 내리쬐어 따스함이 감돌았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정말 내가 비정상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또 확신할 수가 없다. 탕탕이가 정말로 맞췄기 때문이다.